곡류에는 대표적으로 쌀, 밀 등이 있습니다. 쌀과 밀의 구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쌀의 저장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쌀의 저장 조건과 효과에서 쌀은 10도씨에서 15도씨의 온도와 70%에서 80%의 상대 습도에 적당하고 현미의 도정 효과가 좋고 도정한 쌀의 밥맛이 좋은 특징이 있으며 호흡작용이 억제되면 영양 성분의 손실이 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분입니다. 전분은 탄수화물 중 다당류에 해당하며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에 많이 존재합니다. 식품 속에서 전분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정치법을 기억해 두세요. 녹말을 통에 넣고 섞은 후에 그대로 놔두는 정치를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그 위에 녹말이 올라앉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무게의 차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흰 쌀밥은 노란 껍질이 쌓인 벼의 겨층을 제거한 백미 부분인데요. 겨층을 벗기고 하얀 쌀인 백미를 얻는 것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벼에서 겨층이 벗겨진 정도에 따라 현미, 5분도미, 7분도미, 10분도미로 나뉩니다. 관련된 분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감률과 도정률은 공식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도감률은 현미 무게에 대해 제거된 배아와 겨의 무게에 대한 비율을 말하고, 도정률은 현미 무게에 대한 쌀의 무게의 비율입니다. 공식을 보기로 놓고 고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도정의 원리는 마찰, 찰리, 절삭, 충격이 있는데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에 도정의 원리가 아닌 지문으로 분쇄가 나옵니다. 분쇄는 입자를 잘게 부수어주는 공정으로 도정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식혜는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에 맵쌀을 삭혀서 만든 전통 음료입니다. 이 삭히는 과정에서 당화가 일어나는데요. 녹말이 메가당으로 분해되며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개념에 식혜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진공 농축으로, 식혜는 따로 농축을 한 제품이 아닌 삭혀서 만든 전통 음료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물엿은 전분, 즉 녹말을 분해해서 당화하여 인위적으로 단맛을 낸 감미료를 말하는데요. 산당화 물엿과 효소당화 물엿을 이용하고 산당화 물엿을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산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염산, 황산, 옥살산, 수산이 있습니다. 밀입니다. 밀은 밀가루나 빵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밀알을 가루로 만드는 것을 제분이라고 합니다. 제분 과정에서는 조질 공정을 잘 보시고 특히 컨디셔닝과 템퍼링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템퍼링과 컨디셔닝은 조질의 종류인데요. 조질이란 물을 넣어서 외피와 배율을 잘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정으로 가수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템퍼링과 컨디셔닝의 차이는 열을 동반하는 것인데요. 템퍼링은 밀을 실온에서 물을 넣어 처리하는 방법이고, 컨디셔닝은 가열을 수반해서 물을 넣어줍니다. 특히 진행되는 온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밀가루는 글루텐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글루텐 함량에 따라 강력, 중력, 박력분으로 나뉩니다. 각 밀가루의 종류와 용도인 음식의 예시를 꼭 외워두세요. 예를 들면 과자, 비스킷은 박력분을 사용하고 빵류 등은 강력분, 면류는 중력분을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글루텐은 끈적한 성질인 점성이 있는 글리아딘과 힘을 가하고 뗐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인 탄성이 있는 글루테닌이 만나서 점탄성이 있는 글루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했을 때 글루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밀을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제면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제면에서 소금을 넣는 이유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제면에서 소금을 넣는 이유는 수분이 확산하는 것을 촉진하고 삼투 현상으로 미생물 번식과 발효를 막아주고 건조 속도를 조절해서 면이 갈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글루텐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특징도 있습니다. 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면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당면인데요. 당면은 고구마 전분을 많이 이용하고 이 전분을 반죽해서 면의 모양으로 뽑으면서 바로 뜨거운 물에 삶습니다. 그 후에 얼린 후 녹여가며 건조를 하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면입니다. 당면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빵은 밀가루에 각종 재료를 넣고 발효해서 구워낸 제품입니다. 제빵에서는 강력분을 사용하며 발효를 할 때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소를 이용합니다. 효소의 명칭은 기억해 두세요. 두류의 가공입니다. 두류는 콩류를 말합니다. 두류의 특징 중 기억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바로 글리시닌 단백질인데요. 글리시닌 단백질은 콩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성분입니다. 수용성 단백질, 즉 물에 잘 녹는 단백질로 콩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제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부는 수용성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 단백질과 응고제가 만나서 중성이 된 고체 상태의 식품인데요. 이때 글리시닌에는 음전화가 있고 응고제에는 이가 양이온, 즉 양전화가 있어서 중성이 되어 침전하게 됩니다. 두부의 제조는 식품가공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부 제조 방법에서 중요한 공정은 응고인데요. 이 응고제를 넣을 때는 응고제의 종류에 따라서 넣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온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간수는 소금물이라고도 하며 70도에서 85도씨에 첨가하고 글루코노델타락토는 식품 첨가물로 85도씨에서 90도씨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장류는 콩을 이용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간장은 양조간장과 상분해 간장으로 나뉘는데요. 이때 간장의 제조에서 다리기 공정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기 공정은 뚜껑을 열고 일정 시간 가열한 후에 식히는 공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분해 간장은 산을 이용해서 가수분해를 한 후에 중화시킨 간장을 말하는데요. 산분해 간장의 진행 조건을 알아두시고 온도가 60도씨보다 너무 높게 되면 쓴맛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간장의 숙성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은 지고사카로마이세스 마조르, 지고사카로마이세스 소제입니다. 된장은 된장찌개 등을 끓일 때 만드는 끈적한 장으로 계량식 된장의 경우 코지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지는 공료의 원료에 곰팡이를 배양한 것으로 당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를 생산합니다. 코지 배양에 이용되는 온도는 27도씨에서 33도씨로 온도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장은 붉고 매운 장으로 콩에 고춧가루나 소금 등을 첨가해서 발효한 장류입니다. 고추장 또한 당화가 일어나는데요. 고추장의 당화 온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60도씨에서 80도씨에서 진행이 되며 이때 엿기름을 넣어줬을 때 아밀라제에 의해 분해돼서 단맛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국장은 제조에 관여하는 균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을 때 끈끈한 실처럼 늘어나는 전통 발효식품을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청국장 제조에 관여하는 균은 납두균인 바실러스 나토와 고초균, 지푸라기에서 나는 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있습니다. 과채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류 가공의 대표적인 예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과육을 채취하는 착즙을 실시하고 이때 펄펄을 이용합니다. 추가로 사과 주스를 보면 투명한 사과 주스와 탁한 사과 주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과일 주스를 청진 주스라고 하고 과육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을 혼탁 주스라고 하는데요. 이 불투명한 혼탁 주스를 형성하는 이유는 바로 과일의 펙틴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효소인 펙티네이즈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잼 젤리류에는 젤리와의 요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이용해서 잼과 젤리를 만들려면 펙틴, 산, 당 3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펙틴 함량은 1.0에서 1.5%, 산 함량은 0.27에서 0.5%, pH는 2.8에서 3.5, 당분 함량이 60에서 65%일 때 응고가 잘 이루어지며 이 젤리와의 요건은 범위대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젤리점 판정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추가로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에 펙틴법은 젤리점 판정 방법과 관련이 없으며 이런 판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해 두세요. 김치는 절인 배추에 양념을 가해서 숙성시킨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의 제조 원리는 삼투, 효소, 발효입니다.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연부현상이 있는데요. 연부현상은 배추가 숙성을 과하게 해서 물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아크로모박터 플라보박테리움 슈도모나스 속이 관여를 합니다. 기타 과체류 가공은 기출에 출제되었던 가공식품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설명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일류 가공품 중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추가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포도주인데요. 포도주는 과일류인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 주류에 해당이 됩니다. 포도주의 당을 알코올 발효한 주류를 바로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기 위해서 메타중 아황산 칼륨을 넣습니다. 유지류의 가공입니다. 유지는 불순물이 적고 맑은 유지를 채취해야 됩니다. 추가로 알아놓으실 내용에는 유지를 추출할 때의 유의점인데요. 유지를 제공할 때는 기화열과 비열이 작아서 회수가 용이한 용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지의 정제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 없는 공정으로 탈염을 기록해 주세요.